예, 미래의 멋진 경찰 공무원이 되실 여러분들의 꿈과 노력을 또한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미래의 멋진 경찰 공무원이 반드시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독한경찰학원 경찰학을 전임하고 있는 서진호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동영상 29강 수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번 28강 수업을 끝으로 여러분들 한국 경찰의 역사와 제도를 전근대적 경찰부터 현대적 경찰 시대에 이르기까지 모두 구체적으로 살펴보았고, 또한 한국 경찰사와 관련된 주요 인물들을 여러분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의 주요 인물, 그리고 6.25 전쟁에서의 주요 인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 경찰사 통틀어서 호국경찰, 인권경찰, 민주경찰 등등의 표상이 되는 다양한 인물들을 살펴보았죠. 자, 그러면 이번 29강 수업부터는 이제 여러분들 외국경찰의 역사와 제도를 살펴봅니다. 자, 여러분들 경찰청 공고문에 따라 한국경찰의 역사, 외국경찰의 역사는 통틀어서 두 문제 내외가 출제가 되는데,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한국경찰사 한 문제, 외국경찰사 한 문제 고르게 분배해서 출제될 수도 있고, 외국경찰사는 그만큼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경찰사에서 두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가능성적 측면에서는 이 외국경찰의 역사와 제도, 즉 비교경찰사도 출제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아쉽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공부하기 싫은 부분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외국 경찰의 역사와 제도도 저와 함께 여러분들 하나하나 살펴보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러한 외국 경찰의 역사와 제도는 총 5개 국가의 역사와 제도를 살펴봅니다.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소위 말하면 선진국가죠. 자, 그런데 어떤 강사님들은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에 이어서 여러분들 중국 경찰까지 다루는 분이 계십니다. 자, 그런데 단언컨대 여러분들 중국 경찰의 역사와 제도는 우리 시험에 절대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중국 경찰의 역사와 제도는 버리셔도 되고요. 우리는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경찰의 역사와 제도 5개 국가만 살펴보면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 첫 번째로 여러분들 교재 38테마 첫 국가죠. 바로 영국 경찰의 역사와 제도를 살펴봅니다. 자,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영국 경찰사를 다루기 전에 여러분들 유럽이죠. 영국은. 이게 여러분들 참 재밌는 게 영국과 미국이 있어요. 또는 유럽 국가와 미국이 있어요. 여러분 유럽 국가는요, 기본적으로 그 역사가 엄청 깁니다. 그래서 이 영국 경찰은 그 시대사를 구분할 때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고대, 중세, 근대, 현대로 구분 지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그만큼 유럽 국가는 역사가 길기 때문에 시대적 구분을 고대부터 현대까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미국은 역사가 짧죠. 맞죠, 여러분? 자, 그래서 미국은 영국처럼 고대, 중세, 근대, 현대로 구분되어지지 않습니다. 이건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영국 경찰사를 공부하면 우리가 바로 떠올려야 될 인물이 한 명 있죠. 바로 영국 근대 경찰의 아버지, 바로 여러분들 로버트 필이죠.
1829년에 영국의 수도 경찰청을 창설한 인물이죠. 그리고 이 로버트 필과 관련된 경찰 운영, 경찰 지휘 지침은 우리가 1강 수업인 경찰학의 선구자 파트에서 이미 모두 공부를 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 영국 경찰이 언급되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떠올려 주시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영국 경찰의 역사와 제도 관련해서 먼저 여러분들 영국 경찰의 역사를 차분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국 경찰의 역사는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고대, 중세, 근대, 현대로 구분되어집니다. 각 시대의 대표적 특징 정도만 여러분들이 숙지하시면 됩니다. 절대 깊이 있게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 그 과정 중에서 용어에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영국 경찰의 역사 첫 번째는 여러분들 고대시대입니다. 영국의 고대시대는 앵글로 섹슨 시대라고 하죠. 여러분들 이미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는 상태고 한 번쯤은 다 들어본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고대시대는요. 고대시대는 경찰을 어떻게 운영하냐면 첫 번째, 시빈조합이라는 게 있어요. 시빈조합. 여러분들 이 시빈조합은 뭐냐면요. 이 10명이 경찰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운명 공동체입니다. 자, 시민조합은 어떤 거냐면 지역사회에 조직된 최초의 경찰 활동 형태입니다. 즉 중앙에서 지방에 10명으로 운명 공동체를 구성해 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명의 남자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10명이요 서로 돕습니다. 그리고 이 10명이 집단 책임을 집니다. 자, 그 구체적인 내용은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 이 10명 중에 한 명이 범죄를 저질렀어요. 자, 그러면 이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9명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방법원으로 이 한 명을 데려가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신기하죠, 여러분들? 이게 바로 여러분들 집단 책임 원칙이에요. 자,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친구들 10명이 개를 만듭니다. 자, 그런데 이 10명 중에 한 명이 범죄를 저질러서 고발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한 명이 도망가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되고 나머지 9명이 법원으로 데려가야 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만약에 이 한 명을 나머지 9명이 못 데려가면 여러분들 벌금을 부과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 시빈조합은 남자 10명이 하나의 공동체를 구성하고 첫 번째, 서로를 감시한다. 두 번째, 범죄 사건에서 집단 책임을 진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 영국 고대시대 지방에서 경찰 활동의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시빈조합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점점 사회가 발달합니다. 이제는 시빈조합이 아니라 백인조합이 됩니다. 백인조합. 자, 여러분 이제는 100명이 운명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시빈조합이 모여서 백인조합을 형성한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10명 정도까지는 그냥 각자에게 맡기면 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100인 조합이 되다 보니까 100명이다 보니까 이 100명을 관리하는 한 명의 관리자가 필요하게 됩니다. 즉 100인 조합을 관리하기 위해 1인의 관리 책임자를 임명합니다. 국가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 1인이 오늘날의 영국 경찰관의 기원이 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 10인 조합은 각각의 한 명이 그냥 시민입니다. 서로 감시하고 범죄를 저지르면 지방법원에 데려가는 책임. 자, 그런데 이 10인 조합이 발전해서 100인 조합이 되는데 이 100명 중에 99명은 일반 시민이고, 이해되셨나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아니 100명이 시민이고 이 100명을 관리하는 한 명을 임명하는데 그 한 명이 경찰관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이게 여러분들 바로 100인 조합입니다. 그래서 영국 경찰의 역사 기원은 10인 조합부터 시작했다. 그리고 이 10인 조합이 모여서 100인 조합이 됐는데 이 100인 조합 100명을 관리하는 한 명의 관리자가 임명되었다. 여러분 그 한 명이 영국 경찰관의 시초다.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또 사회가 발전하고 인구가 증가하면서 10인 조합이 100인 조합이 되고, 여러분 이 100인 조합이 바로 샤이어가 됩니다. 샤이어. 여러분 샤이어라고도 하고 현재는 셔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셔, 뉴햄프셔 이런 지명 있죠 여러분. 아직도 남아있어요. 아직도 뭐 뉴햄프셔 또 무슨 셔 지명 지역 이름으로 아직까지 남아있습니다. 즉 10인 조합이 100인 조합이 되고 이제는 100인 조합이 아니라 1000명 2000명 3000명 10,000명 지역마다 다르겠죠. 샤이어가 됩니다. 100인 조합이 100인 조합 100인 조합 100인 조합 100인 조합이 모여서 샤이어가 된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또 커졌죠. 따라서 이 샤이어의 지역사회 공동체에 치안 유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군인 신분이면서도 법관 임무를 같이 수행하게끔 하는 국왕대관을 임명합니다. 국왕대관. 국왕을 대신하는 관리.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이 국왕대관이요 오늘날 보안관의 기원이 돼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국왕대관은 국왕을 대표해서 세금, 치안유지, 그리고 여러분들 법관 임무까지 수행하니까 재판권.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0인 조합이 100인 조합, 100인 조합이 샤이어가 된다. 자, 그러면 이 샤이어라는 지역 공동체의 치안 유지를 위해서 군사, 법관, 세금 징수 업무를 동시에 수강하는 국왕을 대신하는 국왕대관을 임명한다. 이 국왕대관이 오늘날의 보안관이다. 여러분 어렵지 않게 영국 경찰 고대 시대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10인 조합, 100인 조합, 샤이어.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고대 시대의 경찰 활동이 이루어지다가 이제는 여러분들 중세 시대로 도래합니다. 여러분 중세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요,
인구 증가입니다. 인구 증가 결과에 따라 범죄 역시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때의 기본은 샤이어겠죠. 맞죠, 여러분? 자, 이 샤이어 체계에서 국왕 대간이 치안 질서 유지, 재판, 법관 업무까지 모두 수행을 했는데, 자, 이제는 인구 증가, 범죄의 증가로 사회 불안이 증가하다 보니까 10인 조합, 100인 조합이 어렵더라. 자, 그래서 지방에 법을 제정해요.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 윈체스터법입니다. 윈체스터법. 여러분들 이 윈체스터법은 일종의 지방경찰법이에요. 윈체스터법.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리고 중앙에는 수도 런던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을 제정합니다. 뭐 여러분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치안판사법입니다. 윈체스터법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 윈체스터법의 핵심은 지방경찰 활동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이 윈체스터법은 오늘날 영국 경찰, 지방경찰 조직의 기초가 되고 있는 선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자, 그래서 영국 중세 시대를 떠올리면 여러분들 그 배경이 인구 증가, 범죄 증가, 따라서 10인 조합만으로는 뭔가 어렵다. 그래서 지방에 법을 제정하는데 그 법이 뭐다? 윈체스터법이다. 이해되셨습니까?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이러한 윈체스터법과 더불어서 또 하나의 법을 제정합니다. 바로 치안판사법입니다. 치안판사법, 치안판사법, 치안판사법. 자, 여러분 이 치안판사법은요, 치안 유지자들에게 판사의 직함을 제공해요. 여러분 이 중세 시대에는 봉건 영주들이 지방을 다스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판사들은 주로 토지 소유자들, 봉건 영주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윈체스터법에서는 지방경찰 활동으로서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고, 치안판사법에서는 윈체스터법에서 제정된 세 가지에서 플러스 두 가지를 추가 적용합니다. 조금 있다가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근대 시대로 이르기 전에 영국, 여러분 영국 하면 상공업 발전이죠. 왜냐하면 산업혁명 국가니까. 상공업의 발달로 특별 경찰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상업경찰, 그리고 상공업에 필요한 나무, 수목, 산림경찰,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요, 영국 중세시대 경찰 관련해서는 지방경찰 활동과 관련된 윈체스터법, 자, 그리고 치안유지자, 봉건용주들에게 판사 직함을 제공한 치안판사법, 자, 그리고 상공업의 발달 결과에 따른 산림, 상업경찰의 새로운 등장. 여러분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영국
중세시대에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먼저 우리가 별도로 살펴볼 내용이 먼저 윈체스터법. 여러분, 윈체스터법에서는 어떠한 내용을 주장했느냐? 일몰, 해가 지고 난 이후, 일출, 해가 뜨기 이전 사이에 여러분들 야경원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야간에 경비 활동하는 거죠. 맞죠, 여러분? 자, 윈체스터법의 첫 번째 야경원 제도. 여러분, 이 야경원 제도가 향후 미국으로 이식됩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두 번째 제도는 살려주세요, 도둑이야, 큰 외침이 들렸다. 그러면 여러분들 모든 지역사회가 도망가는 중범죄자를 추적해야 됩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 범인 추적 협조 제도입니다. 자, 윈체스터법 1번, 일몰 후, 일출 전 야간에 경비활동을 수행하는 야경원 제도. 2번, 큰 외침이 들려서 도망가는 중범죄자들을 모든 지역사회가 추적해야 하는 범인 추적 협조 제도. 자, 다음 여러분 세 번째가 무기 법령의 유지입니다. 유지. 이게 뭐냐면 무기 소지 가능입니다. 가능. 이해되셨습니까? 15세에서 60세 사이의 모든 남자들은 방어 목적으로 무기를 소유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재밌지 않나요? 영국 중세 지역사회에서 야경원 제도, 서로 경비하는 거. 다음, 도망가는 중범죄자 발생하면 모든 지역사회가 추적해서 체포하는 거. 세 번째, 무기를 소유하도록 하는 거. 이게 바로 여러분들 윈체스터법이에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이러한 야경원, 범인 추적, 무기 소지, 여기에 두 가지를 추가해서 여러분들 치안판사법이 제정됩니다. 여러분 이 치안판사법은 윈체스터법 세 가지 내용 포함해 두 가지가 추가된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범죄자, 그 누구든 체포할 수 있다. 재밌죠, 여러분? 자, 다음 범죄자들 발견, 체포하면 지방법원으로 데려와라. 이게 바로 여러분들 치안판사법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영국 고대시대 10인조합, 100인조합 샤이어, 여러분 특징 머릿속에 떠올리세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 체계가 중요합니다. 자, 다음 여러분 영국 중세시대, 다른 거 기억할 필요 없고요. 윈체스터법, 치안판사법, 산림상업경찰과 같은 특별경찰 등장,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윈체스터법의 세 가지 주요 내용인 야경원, 범인 추적 협조, 무기 소유, 무기 비소유 아닙니다. 무기 소유. 자, 다음 치안판사법은 여러분들 범인 체포 가능, 그 다음에 지방법원으로 데려와라, 이걸 기억하시면 되는 것이죠.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시간이 흘러 이제 고대 중세에 이어서 근대시대가 도래합니다. 여러분 영국의 근대시대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바로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엄청난 발전이 이루어지죠. 맞죠, 여러분? 인구 증가, 엄청난 산업의 발전, 그 반대급부로 범죄가 증가하고 부익부 빈익빈이 발생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때 근대 시대에 새로운 경찰 유형이 나타납니다. 바로 절도체포대 등이 창설됩니다. 자, 여러분 누가 나오냐면 바로 헨리 필딩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여러분들 이 헨리 필딩이 영국의 수도 런던에서 절도체포대, 그 다음 기마 순찰대, 지금으로 따지면 지역경찰관서죠. 지구대 파출소, 그 다음 도보 순찰대를 창설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잘 보세요. 문제. 영국 근대경찰의 아버지인 로버트 필은 절도체포대, 기마순찰대, 도보순찰대를 창설하였다. O입니까? X입니까? X죠. 여러분들 헨리 필딩이 창설했습니다. 이해되셨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헨리 필딩이 주장한 내용을 보면 경찰은 충분한 보수를 받아야 된다. 좋습니다. 이동순찰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기마 도보순찰대가 역할을 담당하는 거죠. 범죄 현장이 신속히 달려갈 경찰관이 별도로 필요하다. 별도의 경찰 법원이 설치되어야 한다. 여러분, 경찰 법원 설치는 이 시기에 진짜 혁명적인 사고죠. 지금도 경찰 법원이 없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영국 근대 시대에 로버트 필도 중요하지만 헨리 필딩이라는 인물도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셔야 한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흘러 이제 런던 수도와 관련된 수도경찰법이 제정됩니다. 수도경찰법. 여러분 바로 로버트 필이죠. 자, 1829년 영국 근대경찰의 아버지라 불리는 로버트 필이 수도경찰법을 제정합니다. 이 수도경찰법 제정 결과에 따라 영국의 수도인 런던에 수도경찰청이 설립됩니다. 그리고 이 수도경찰청의 장이 영국의 경찰청장이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들 뭐 도시자치법, 도경찰법, 지방 및 자치구 경찰법은 여러분들 크게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정리하면 영국의 근대 시대는 여러분 반드시 두 명의 인물을 기억해 주세요. 1번 헨리 필딩, 절도체포대, 기마순찰대, 도보순찰대 창설했다. 두 번째 로버트 필, 1829년 런던 수도와 관련된 수도경찰법, 그래서 여러분 수도경찰청을 창설했다. 그리고 로버트 필의 주장 내용은 이미 우리가 1강 수업에서 모두 살펴봤었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굵직굵직한 사건들만 알아보면 돼요. 절대 깊이 있게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시간이 흘러 이제는 현대 시대에 도래합니다. 자, 현대 시대의 대표적 특징으로 트렌차드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 트렌차드가 경찰 총수, 그러니까 경찰 책임자가 되면서 경찰을 개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트렌차드라는 인물도 기억하시는 게 좋겠죠. 여러분 이 트렌차드는요, 원래 신분은 군인입니다. 군인. 누구였냐면 제가 알기로는 공군 참모총장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경찰 총수가 된 거죠. 자, 그래서 트렌차드가 어떠한 경찰 개혁을 했냐? 자, 잡혀온 사람들 전부 다 형사처벌하는 게 아니라 훈방제도도 강화해야 된다. 일선 경찰 통합하자. 관할 구역 변경하자. 순찰 제도 개선하자. 뭐 좋은 말은 다 하죠. 경찰 시설 확충하자. 교육기관 설치하자.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트렌차드 나오면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게 10년 단기 순경채. 이건 여러분들 기억해놔 주세요. 경찰 순경 10년 동안 수행하는 거. 이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국 현대시대에 와서는 여러분들 트렌차드 인물을 떠올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시간이 흘러 왕립경찰위원회가 설치됩니다. 자, 여러분 이 왕립경찰위원회는요, 쉽게 생각하면 경찰 개혁을 위해서 설립된 기구예요. 바로 경찰 개혁을 어떻게 할까? 이러한 것들을 조사하고 연구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일종의 연구기관이지. 경찰 조직은 아니라는 것. 자, 그러면 여러분들 왕립경찰위원회가 영국의 경찰 개혁을 위해서 막 조사하고 연구하고 분석하고 했겠죠? 자,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왕립경찰위원회가 하나의 보고서를 만듭니다. 어떤 보고서? 영국 경찰개혁 보고서겠죠? 이 왕립경찰위원회의 보고서를 계기로 1964년에 영국의 경찰법이 제정됩니다. 영국 경찰법의 제정. 그러면서 당시에 난립하고 있던 지방경찰기관을 통폐합해요. 183개에서 52개로. 자, 다음 여러분들 런던 수도경찰 그리고 런던시 경찰청, 이 두 개 기관을 제외하고 여러분들 경찰위원회로, 관리기구로 경찰위원회로 통일합니다. 이건 여러분들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경찰법은 결국에는 경찰 조직이죠. 다음 경찰 및 형사 증거법이라는 것이 제정돼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 일종의 경찰 작용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영국 경찰의 역사, 고대, 10인조합, 100인조합, 샤이어, 중세, 윈체스터법, 치안판사법, 특별경찰, 근대, 헨리 필딩, 로버트 필,
현대 트렌차드 경찰개혁, 왕립경찰위원회, 경찰법 제정, 그 다음에 여러분들 경찰 및 형사증거법의 제정. 이게 여러분들 영국 경찰 역사의 큰 범주라는 거예요. 절대 깊이 있게 들어갈 필요가 없다. 이해되셨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한 번만 여러분들 제대로 정리하면 기억 오래 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까지 영국 경찰의 고대부터 현대까지의 일련의 흐름, 역사를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현재 영국 경찰의 제도는 어떠한가? 이걸 여러분들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현재 우리 영국의 경찰제도, 영국의 경찰제도는 통합입니다. 이게 뭐냐면 국가경찰이 있고 지방경찰, 즉 자치경찰이 있는 통합형 구조를 취하고 있어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영국 경찰에서 최고 꼭대기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으로 따지면 행안부 장관이죠. 그 첫 번째가 바로 내무부 장관입니다. 자, 내무부 장관은 어떠한 법적 지위가 있냐? 여러분, 경찰 조직의 맨 상위에 있죠.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행정안전부에 여러분들 외청으로 경찰청을 두는 거잖아요. 그래서 행안부 장관이 우리 경찰청장의 여러분들 재청권도 가지고 있죠. 그리고 행안부 장관이 경찰국을 설치해서 경찰청의 업무를 지원 조정하고도 있죠. 여러분, 나중에 배웁니다. 유사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행안부 장관은 우리 국무회의에 여러분들 위원이죠. 국무위원. 똑같아요. 영국의 내무부 장관도 내각에서 선임된 장관들 중 한 명입니다. 그리고 의회의 구성원이기도 합니다. 이건 뭐 여러분들 어렵지 않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의회 구성원들은 영국 경찰 조직의 맨 꼭대기에 있는 내무부 장관에게 영국의 경찰 업무에 관하여 질문할 수도 당연히 있겠죠. 결론적으로 영국의 내무부 장관은 영국 경찰 조직의 맨 꼭대기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업무가 아니라 큰 범주에서 경찰 업무를 수행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내무부 장관의 법적 권한입니다. 여러분, 내무부 장관은요, 국가적 위협, 지역적 통합 이슈, 이러한 것들과 관련해서 영국 경찰의 국가적 전략 방향을 검토합니다. 이건 여러분들 상식이죠. 그냥 포괄적인 내용이죠. 자, 다음 여러분들, 내무부 장관은 야, 너희 지방경찰 그리고 국가경찰 범죄계획 지침을 제공합니다. 자, 그럼 일단 여러분들 한 가지 결론은 났죠. 전략, 그 다음에 정책, 방향 수립 제공이죠. 이건 여러분들 원론적 측면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중요합니다. 영국의 내무부 장관은 수도경찰청장 제청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행안부 장관이요, 경찰청장 임명과 관련해서 제청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영국의 내무부 장관은 영국의 수도경찰청장 제청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다음 여러분들, 지방경찰청장 있죠. 지방경찰청장 임명에 대한 의견 제시권이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지방경찰청장에 대해서 사임 또는 퇴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임권, 퇴직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요구할 수 있어요.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내무부 장관은 영국의 모든 경찰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정 회보를 출간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 각 경찰기관의 예산을 위해서, 특히 지방경찰, 여러분 예산 50% 이상 제공합니다. 즉, 국가예산, 경찰과 관련된 국가예산 50% 이상의 제공, 즉 여러분들 예산권이 있죠. 이해되셨나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예산권은 기본적으로 경찰청장과 기획재정부 장관이에요. 나중에 우리 예산 절차에서 배웁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영국의 내무부 장관이 경찰 조직에 대한 예산 50% 이상 제공 권한이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건 당연하죠. 내무부 장관은요, 주로 전략, 지침, 수도경찰청장 제청권, 그리고 여러분들 행정회보 발간, 예산권, 이 정도지 경찰을 직접 지휘는 못합니다. 그리고 경찰에게 직접 명령도 못합니다. 이건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영국 경찰 조직 맨 꼭대기에 있는 내무부 장관은 여러분들 막 개별적 구체적이 아니라 큰 범주에서 기억하시면 돼요. 국가적 전략, 경찰 조직 지휘 지침, 이런 거 제공한다. 수도경찰청장 제청권을 가진다. 이건 기억하셔야죠. 자, 모든 경찰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행정 회보를 발간한다. 예산권 50% 이상 제공 권한. 쉽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무부 장관은 직접적으로 경찰을 지휘 명령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영국의 내무부 장관은 너무 쉽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영국의 경찰 제도 두 번째는 수도경찰청입니다. 1829년 로버트 필에 의해 창설되었죠. 여러분, 이 수도경찰청의 지금의 명칭은 런던 광역경찰청이에요. 런던 광역경찰청.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영국의 런던, 여기서 중요한 거 광역이에요. 광역. 광역경찰청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경찰청이에요. 경찰청.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영국의 런던 광역경찰청은 런던 플러스 전국
경찰 업무를 총괄 관장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도경찰청, 런던 강력경찰청은 런던의 메트로폴리탄 지역, 넓어요. 경찰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런던 광역경찰청장이 있겠죠? 수도경찰청장. 수도경찰청장은 여러분들 누가 임명되냐면 고위경찰관부 또는 민간인 중에서 임명됩니다. 여러분 이거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경찰청장은 여러분들 고위경찰관부가 임명되죠. 그런데 영국의 런던 광역 경찰청장은 고위간부가 임명될 수도 있고 민간인이 임명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수도경찰청장에 대한 제청권, 내무부 장관의 제청. 그리고 영국에는 아직 국왕제도가 있죠. 국왕의 임명.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런던 광역 경찰청장, 즉 수도경찰청장이 대외적으로 독립해서 경찰 사무를 담당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런던 메트로폴리탄 지역 전체와 전국 경찰 사무를 총괄 조정하는 게 런던 광역 경찰청장인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게 이 런던에 런던시가 있어요. 그리고 이 런던시에 경찰청이 있습니다. 런던시 경찰청. 이 런던시 경찰청은요, 지금으로 따지면 즉 런던 메트로폴리탄 광역, 런던 광역시의 일부 중심 지역이죠. 어떻게 보면 진짜 수도 중에서도 알짜배기. 자, 만약에 여러분들 이 런던시 경찰청을 우리나라로 비유하면 서울, 영등포 경찰서 정도 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런던시 경찰청은 수도 경찰청과는 독립된 자치제 경찰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관할 구역은요 진짜 좁아요. 1제곱마일에 런던시를 관할합니다. 왜냐하면 이 런던시가 유동인구가 제일 많아요. 6천여 명의 시민, 그리고 여러분들 35만여 명의 통근자 관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관할이 좁기 때문에 우리 서울에서도 핵심 지역, 여의도가 있는 영등포 경찰서장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런던시 경찰청장은 여러분들 런던시에 의회가 임명해. 단 여기에 국왕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런던시 경찰청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더 중요하다? 런던시 경찰청이 아니라 런던 광역경찰청이 중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수도경찰청.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영국 경찰의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방경찰이에요. 여러분들 이 런던의 지방경찰, 우리나라로 따지면 뭡니까? 시도경찰청이죠. 맞죠? 자, 이 영국의 지방경찰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원 체계로 구성됩니다. 어떤 사원 체계냐면 1번 지역 치안위원장, 그리고 이 지역 치안위원장을 견제 감시하는 지역 치안평의회. 자, 다음 여러분들 우리 시도경찰청장처럼 지방경찰청장, 그리고 여러분들 이 지방을 지원하는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특히 50% 이상의 예산 지원, 내무부 장관. 그리고 여러분들 이 내무부 장관이 지방경찰청장 임명에 대한 의견 제시권이 있었죠. 여러분 다 연결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영국 각 지방에서는 지방경찰과 관련된 총괄 업무를 지역치안위원장이 담당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각 지방에서는요, 각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는 지역치안위원장을 여러분들 선거에 의해서 선출합니다. 여러분 우리 각 지방의 시장들을 선거에 의해 선출하는 것처럼 시장 선거 선출은 별도고요. 우리 지역의 치안을 전담해 달라는 지역 치안위원장도 선거로 선출해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지역 치안위원장이 지역의 선거에 의해서 각 지역의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면 지역 치안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런던 광역경찰청장, 수도경찰청장, 누가 임명했죠? 국왕이 임명했죠? 내무부 장관의 제청 받아서. 자, 그러면 여러분들 수도 말고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지방경찰청장은 누가 임명권이 있냐면 지역치안위원장이 임명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역치안위원장 파워가 대단하죠. 자, 지방경찰청장, 지방경찰차장에 대한 임명권을 가집니다. 당연히 인사권도 있어야 되겠죠. 내무부 장관은 단순히 의견만 제시합니다. 자, 그리고 해당 지역의 치안과 관련된 예산, 재정을 총괄합니다. 다만 여기서 내무부 장관이 예산 50% 이상 지원은 할 수 있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영국의 지방경찰은 지역치안위원장이 지역치안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경찰청장과 지방경찰청 차장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하고, 그럼 여러분들 계획, 그 다음에 지방경찰청장, 지방경찰청 차장 넘버 1, 2에 대한 인사권, 심지어 여러분들 예산권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4원에서 1원인 지역치안위원장을 살펴본 거죠. 자, 다음 여러분 두 번째는 지역치안평의회라는 것이 있어요. 지역치안위원장에게 지역치안과 관련된 계획 수립권, 지방경찰청장, 지방경찰차장 임명 인사권, 예산 재정권, 무소불위의 권력이 있죠.
그러면 이 지역 치안 위원장에 대한 견제기구가 필요합니다. 그 견제기구가 바로 평의회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견제하냐? 지역 예산 집행에 대한 감사권을 가지겠죠. 당연하겠죠. 자, 다음 여러분들, 지역치안위원장이 가진 경찰 예산안, 지역치안위원장이 행사한 지방경찰청장 임명에 대해서 거부권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역치안위원장이 독단적으로 못해요. 자, 다음, 야, 지역치안위원장, 너 정보 요구하거나 출석 요구할 수 있어요. 자, 다음, 강력하죠. 지역치안위원장, 너 그따위로 밖에 못해? 그러면 너 선거에 의해서 선출됐으니까 똑같이 주민소환 투표 통해서 너 경질하는 거 우리 투표할게. 이러한 견제기구 역할을 담당한다. 좋습니다. 여러분, 체계만 잘 이해하면 돼요. 여러분, 절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다음 여러분들, 세 번째는 바로 지방경찰청장입니다. 자, 여러분, 지역치안위원장, 계획, 그리고 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임명권, 예산 재정권을 가지고 있다. 이 정도죠. 그런데 여러분, 실질적이고 독자적으로 지역치안위원장 명령 받는 거 아니에요. 경찰 업무 수행합니다. 당연하죠. 관할 지방의 경찰권에 대한 독자적인 지휘 운영을 한다. 자, 다음 여러분, 지방경찰청 차장, 여러분, 지역치안위원장이 임명권을 가지죠. 그러면 차장 이외의 경찰에 대한 인사권을 가집니다. 쉽습니다. 중요한 건 지방경찰청장이 지역치안위원장 지휘 명령 감독받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독자적으로 지휘 운영합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내무부 장관은 주로 지원이죠. 어떤 지원? 예산 50%에 대한 지원. 그리고 지역치안위원장이 행사하는 지방경찰청장, 지방경찰차장 임명권에 대한 의견 제시.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영국 지방경찰 사원체계,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쉽죠, 여러분? 지역치안위원장, 지역치안평의회, 지방경찰청장, 내무부 장관의 지원, 이런 네 가지 체계를 영국 지방경찰의 사원 체계라고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또 별도로 살펴볼 게 뭐냐면요, 뭐 이제 내무부 장관, 런던 광역경찰청장, 런던시 경찰청장, 지방경찰,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 범죄와 관련된 영국의 국립범죄청입니다. 이건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국립범죄청. 여러분, 이 국립범죄청의 연역은요,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 국립범죄정보국이라는 게 있었고요. 이건 여러분들 뭡니까? 범죄에 대한 정보 수집을 하는 부서예요. 다음, 국립범죄수사국이 있었어요. 이거는 범죄에 대한 수사 업무죠. 그러면 국립이죠, 국립. 그러면 여러분들, 국가의 존립 안전과 관련된 조직범죄, 테러 사건 등 큰 범죄를 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국립범죄정보국, 국립범죄수사국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통합합니다. 통합해서 어떻게 만드느냐면 국립조직범죄수사청으로 통합합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는 이 국립조직범죄수사청을 여러분들 아동범죄대응센터와 또 통합합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국립범죄청이 됩니다. 쉬워요, 여러분. 정보국, 국립범죄정보국, 정보. 그 다음에 이 정보를 바탕으로 한 국립범죄수사국. 그 다음에 아동범죄대응센터. 어떻게 보면 시간별로 다 통합해서 최종적으로는 국립범죄청이 된 거예요. 어렵지 않죠? 국립범죄청. 국립범죄청. 여러분, 이 국립범죄청은 내무부 산하에 있는 수사기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재밌죠? 이 국립범죄청은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수사본부와 유사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가수사본부는요, 경찰청 예하 소속이. 그런데 영국의 국립범죄청은 내무부의 산하 소속이에요. 재밌습니다. 그래서 소속은 내무부 산하로서 내무부 지원을 받긴 받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는, 활동은 독립되어 있습니다. 즉 내무부로부터 정책, 기획, 방침, 예산 이런 지원은 받지만 그 활동 자체는 독립해서 합니다. 이해되셨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국립범죄청의 장, 국립범죄청장. 1번 내무부 장관이 임명해요. 재밌죠, 여러분? 국왕이 임명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각 지방의 지방경찰청장 중에서 임명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주요 업무는 뭘까요? 국립범죄죠. 국립범죄. 그렇다면 여러분들 당연하게도 우리 국가수사본부도 마찬가지죠. 강력범죄 행사하죠. 마약, 약물, 조직, 아동, 인신매매, 밀입국, 화폐, 대테러. 이해되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정보 업무와 수사 업무가 같이 있잖아요. 국립범죄청. 왜냐하면 정보국과 수사국을 통합한 거니까. 그래서 범죄 정보를 수집, 분석합니다. 그리고 지방경찰 활동도 지원하죠. 그래서 이 국립범죄청도 수사기관, 여러분들 절대 어렵지 않다. 정보와 수사 통합기관이고 여기에 아동과 관련된 대응 업무도 같이 한다. 내무부 소속이다. 내무부의 지원을 받지만 활동 자체는 독립되어 있다. 자, 국립범죄청을 이끄는 국립범죄청장은 내무부 장관이 임명하고 누구 중에서 임명한다? 각 지방경찰청장 중에서 한 명을 임명한다.
그리고 전 국가적 범죄와 관련이 있다. 그 업무는. 여러분 딱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영국 경찰의 제도 역시 내무부 장관, 런던 광역 경찰청, 이꼬르 수도 경찰청, 런던시 경찰청.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었다. 가장 중요한 거 지방 경찰 사원 체계, 치안위원장, 치안평의회, 지방경찰청장, 내무부 장관, 그리고 여러분들 국립범죄청. 이 정도 여러분들 체계를 잡아 놓으시면 영국 경찰의 역사, 영국 경찰의 제도, 여러분들 처음에는 조금 어렵고 공부하기 짜증 나겠지만 생각보다 체계만 잘 잡아 놓으면요, 여러분들 기억이 오래 갑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 교재에 표가 많아요. 단계적이고 목차적으로 체계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번 29강 수업은 영국 경찰의 역사와 제도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인 30강 수업에서는 여러분들 미국 경찰의 역사와 제도를 살펴볼 겁니다. 비교 경찰, 외국 경찰의 역사와 제도 절대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응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